자, 세문서 하나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저장하면은 돼요? 그냥 25-2로 갈게요, 저는. 컨텐츠 13.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컨텐츠 태그 쓰시고, 그리고 클래스 헤더, 클래스 섹션, 헤더 안에 HE와 P 들어갈 테고, 여기 뭐, 그냥 비스무리한 더미 하나 넣을게요. 그럼 섹션에는 클래스, 아티클, 그리고 일단 이거를 하나를 먼저 만들고 얘를 여러 개를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미지랑 그리고 세그먼트 이렇게 두 개 있죠. 그리고 세그먼트 안에 뭐 H3이 들어갈 수도 있고 P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만큼을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요만큼 이제 복제를 할 거예요.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CSS 연결할게요. 링크 곱하기 3 해서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럼 선택자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div 클래스 컨텐트 그리고 자 헤더 있지만 그냥 섹션부터 쓰겠습니다. 섹션 안에 아티클 그리고 안에 이미지 그리고 세그먼트 여기까지만 쓰면은 되겠죠? 자 섹션은요 너비가 1080이고 가운데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은 0 오토가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리고 아티클 얘는 너비가 520이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웃라인을 줘가지고 모양을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크기 얼마예요? 확인해 보면은 이미지는 여기서 여기죠. 250
그리고 높이도 얘는 필요한 거죠. 높이는 200. 자식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색깔 넣을 거고.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한 걸 확인하시면 일단 요렇게만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세그먼트에다가 자, 얘는 너비가 340에 높이는 160이에요. 지금 현재 자식은 있지만은 자식 표현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자, 나중에는 이 안에 있는 거 다 만드시면은 요거는 지워 주셔야 되는 거죠. 이 하이트는. 자, 그리고 얘는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밝은 회색으로 넣어서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고서 이제 여기다가 아티클 자식을 하나 더 선정할 건데요. 아티클에 자식 div 선택자 만들어 놓으면 자, 얘는 얘 두 개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같이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아티클의 자식 둘 다 div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티클의 자식 div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로트 레프트를 주면은 얘네 둘 다 동시에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넣으시면은 부모가 높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적용을 하시면 자, 보는 바와 같이 자,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자, 얘가 플로트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 크기가 지금 520으로 정해져 있죠. 아티클이. 그리고 자식 하나는 얼마죠? 240이고 하나는 340이란 말이에요. 두 개 합하면요 580이죠. 그쵸? 그러면은 60픽셀 이상 커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는 아래로 밀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세그먼트에다가 뭘 해줄 거냐면은 여기에서 마진 레프트 값을 마이너스를 줄 겁니다. 60픽셀 주시면 모양이 뭘 잘못 줬나요? 70 얼마야? 250에 340 70 주시면 요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요 자, 위쪽으로 여백이 얼마큼이냐면은 20이 있어요. 그럼 그대로 우리 세그먼트에다가 마진 탑 20 픽셀 주시면은
자, 얘는 두 번째 자식이기 때문에 마진탑 속성 줘도 되죠. 그래서 죽어서 확인하시면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렉 걸려가지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 안에 거 써주시면 되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다 색깔을 안 넣으시면은 어떻게 보이나요? 그냥 투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 흰색을 써줄 겁니다. 흰색을 적용을 해야지. 프로그램이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모양이 나오셨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럼 박스에다가 그림자 넣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박스에다가 그림자 넣는 속성은 박스 섀도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값을 총 4개를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X 오프셋, Y 오프셋, 그리고 블러, 색상값 이렇게 넣을 건데요. 자, 오프셋은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림자 좌우 방향, 그리고 한 칸 띄고 상하 그림자 방향, 그리고 그림자 크기라고 해서 블러의 블러 크기, 그리고 그림자가 보여질 색상.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가지 값을요. 그래서 좌우로 가는 거는 자, 픽셀 단위로 쓰실 건데, 자, 만약에 양수면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반대로 음수면 왼쪽으로 그림자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자, 상하에서는요, 위에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양수면 그림자가 아래로 향하게 될 거고요. 음수면 그림자가 위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블러의 크기라는 건요, 포토샵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블러의 크기라는 거는 자,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기다가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시죠. 그러면 드랍 섀도우를 실행하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X, Y는 이 각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120도로 넣었다. 그러면은, 자,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정확하게 얘가 오른쪽 아래쪽으로 정확한 값을 가고자 그러면은, 얼마겠어요? 135도인가요? 그쵸. 135도가 돼야지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35도를 넣었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림자 크기가 만들어지는 값에 대해서 이 값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 값을. 같은 값으로 6픽셀, 6픽셀씩 넣으시면은 135도로 6픽셀 떨어진 값을 만들겠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블러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블러의 크기는 요겁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사이즈가 0이면은 그림자가 요렇게 선명해져요. 근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뿌여져요. 이거를 사이즈라고 부르는 거예요. 블러의 크기를. 보이시죠? 그리고 그림자 색상은 요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빨간색 그림자도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브라켓 켜졌으니까. 지금 맞죠? 자, 저장해서 LNG 확인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박스 섀도우 찾아서 자, 이 픽셀 솔리드 해서 놓으면요. 아이고. 자, 예를 들어서 뭐 6픽셀 넣으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얘는 X축 방향, Y축 방향, 그리고 블러의 크기, 그리고 뒤에다 그림자 색깔 넣을 건데 아까 봤을 때 그림자 색상에 여기 오페시티라고 투명도 적용이 되었잖아요. 이 투명도 적용하실 거면은 그림자 뭘로 어떤 걸로 쓰셔야지 되겠어요? RGB A로 해서 검정색은 0, 0, 0, 아까 0.35면 0.35 넣으시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div에다가 값을 줘가지고 이거 흰색으로 바꿀게요. 좋기 때문에 자, 얘를 지워버리면요. 아티클에서 선 지운 거예요. 보시면 그림자 여기 끊겨 있어요. 그쵸? 자, 왜 뭐 때문에 끊겼을까요? 그쵸. 아티클 사이즈가 지금 딱 정확하게 요만큼이고, 아티클 사이즈 벗어나는 거는 그림자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뭐 시키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히든 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이런 모양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오버플로우 히든 말고 다른 방법을 쓰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차차 배울 건데, 오버플로우 히든 말고 뭘 쓸 거냐? 마지막 자식 요소에다가요, 클리어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는 쓸 거예요, 클리어. 그래서, 자, 아이고, 플로트를 지우면은 안 되죠. 오버플로우를 지우셔야죠. 그래서, 자, 플로트 레프트로 영향을 받는 거는 플로트 레프트로 해제를 해주고요. 플로트 라이트로 영향받는 거는 플로트 라이트로 해주시는, 클리어 라이트로 해주시는데, 오른쪽, 왼쪽 둘 다이거나 나는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그냥 보스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클리어 보스를 넣으시면은 얘네가 이렇게 그림자가 이제 생기는데, 뭐가 문제니? 아, 여기다 주신 게 아니고, 이거 가상객체 만들어서 해야지 되나? 설마?
네. 자, 요렇게. 자, 오버플로우 히든 대신 클리어 보스를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들도요, 얘네들 쭉 만들어가지고 한번 쭉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한번 해볼 건데요. 4개. 네. 응? 예, 예. 아니, 클리어가 플로트 속성 때문에 부모가 높이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플로트의 역량을 클리어하겠다. 예. 플로트의 역량을 클리어하겠다. 근데 보스를 준 건요. 플로트 레프트면은 클리어 레프트예요. 플로트 라이트면은 클리어 라이트예요. 알겠죠? 근데 오른쪽 왼쪽 둘 다 영향을 받거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클리어 보스 넣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 아티클을 벗어났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거를 넣고 요 넣는 거 대신에 얘 지우고 클리어 보스를 넣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오버플러는 딱 그 경계 벗어나는 건 전부 다 히든 시키니까. 자, 그래서 요거 대신에 클리어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좀 더 부연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플로트 할 때 설명을 안 한 거는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얘는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것도 힘들고. 자, 그래서 일단은 제 계획은 오버플로우가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자, 클리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그냥 오버플로우 대신 클리어 써도 된다고까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티클 다 만들어서 아티클에게 플로트, 레프트 주셔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뭐야? 안 되나요? 자, 그러면 다시 자, 클리어 지우시고요. 자, 오버플로우 히든만 켜놓을게요. 자, 그림자 지워지더라도 자, 요렇게 지금 요렇게는 나오신 거죠. 자, 여기에서 자, 기존에 하던 대로 자, 부모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겠습니다. 오버플로우 히든. 자, 일단은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예. 자,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가 그 전에 해오던 방식 그대로예요. 자, 그리고 아티클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위쪽으로 여백을 줄 거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자, MT40 만들고 클래스를 20만 뗐죠? 그림에서 MT20 아래도 MT20 줘서 자, 각각 아티클한테 여백 띄울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아래다 또 우리가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서 마진탑 20픽셀 그리고 여기에는 임포턴트 주시고 그럼 일단은 그만큼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리고 또 520 준 거에다가 아티클한테 우리 줄 거 하나 빼먹었죠. 마진 위아래 0 좌우로 10픽셀
그리고 섹션 위쪽으로도 여백을 일단은 좀 줘놓을게요. 마진 탑으로. 자, 요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림자 살리는 걸 한번 이제 보도록 할 거야, 이제 그림자. 뭐야. 어이, 깜짝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너비가 오버했을 때 여기서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70을 줘가지고, 자, 이 70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여기 겹쳐져 있는 이 값만큼 준 거잖아요. 예. 이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 크기가 여기에 딱 맞도록 설정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다른 거는 뭐예요?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값 쓴 것 뿐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지금 현재 그림자가 다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아티클에 오버플로우 히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빼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빼버리면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이 망가지죠. 왜 안 망가진대? 왜? 다시 잠깐만요. 아웃라인, 리픽셀, 솔리드 이거 그냥 색깔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걸 쓰겠나? 잠깐만요. 지금 뭐 좀 찾아볼게요. 이게 이게 높이 값이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아티클들이. 근데 200픽셀의 높이가 나와 있는데 그 어디서 나온 건지 이것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크기겠죠. 근데 얘네가 둘 다 플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 시켜야지 될 거예요. 이미지 플로트를 안 시키면은 이미지에 그 디마케이션 박스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저런 모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자, 플로트가 주고 있는 속성을,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크기를 만들어 주는 거를, 자, 이거를 후손까지 얘가 영향을 주지 못하거든요. 섹션에서 쓴 게. 근데 지금은 후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얘네가. 자식이 아니라 후손까지. 자, 그래서, 자, 아마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이게 크롬에서 무언가 이제 그 크롬 브라우저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과거에는 안 되던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 이제 회사들은요, 모든 회사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떤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자, 플로트를 해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모에게 오버플로 히든을 써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처럼 클리어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자, 클리어를 쓰는 방법이 좀 까다로워요. 자, 어디에다 쓰는 거냐면요. 자, 여기에다가 각각 얘네가 플로트 만들어지면은 플로트가 계속 아래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 제일 끝에다가 비어있는 공객체를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객체에다가 클리어라고 하는 값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div 클래스 보스라고 하는 값을 객체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다가 클리어를 주는 거거든요. 선택자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자, 너비 0, 높이 0. 얘는 크기가 존재를 하면은 레이아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클리어 보스라고 하는 값을 써서 각각 들어가는 값은 또 important 우선순위를 여기다 주셔야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빈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클리어 보스를 하는 방법.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은 가상객체라고 하는 걸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상객체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밌는 거 만드실 때 배우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모르셔도 괜찮은 거고, 지금은. 자,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 뭐였었어요? 자, 플로트를 사용하면은 부모에게 오버플로 히든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값을 쓰면은 요소가 왼쪽으로 가서 자, 크기라고 하는 거를 레이아웃을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요. 이거죠. 이거.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